어머니 맞으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장현수 대위가 냉담하게 말했다.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을 보며 병사가 속삭였다. 저 아줌마 진짜 거지 같아.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주워 담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 안에 내 아들이 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래된 전화번호를 눌렀다. 나야 서윤정. 내 아들 괴롭히는 놈 있는가? 전화기 너머 이창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 맞습니까? 707특임단 유일한 여성 여단장을 건드린 대가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윤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군대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 시간이면 저절로 잠이 깨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와 무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손에 든 것은 더 이상 차갑고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묵직하고 따뜻한 국자였습니다. 태훈이 녀석, 군대 가서 뭐하고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텃밭에 물을 주던 윤정의 마음속에는 아들 생각이 가득했어요. 21살이 된 태훈이가 입대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거든요. 처음 영장이 나왔을 때 태훈이는 많이 떨었습니다. 엄마, 나 군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윤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군대가 아이를 사람 만들어주겠지. 걱정 마라, 태훈아. 사실 윤정 자신도 군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707특임단의 유일한 여성 여단장이었다는 것도,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다는 것도, 전설이라 불렸다는 것도 말이에요. 태훈이에게 윤정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소박한 여인이었죠. 이제 곧 첫 면회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정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한 게 산더미 같았거든요. 뭘 가져가면 좋을까? 윤정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태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볶음밥,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까지 검은 비닐봉지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정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아주머니였어요. 퇴색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기차역에서 만난 다른 면회객들 사이에서도 윤정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모들이 입고 온 깔끔한 옷차림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윤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윤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나 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때는 수백 명의 특임대원들을 지휘하며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하나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가 되어 있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정에게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고 그 아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설령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더라도 말이에요. 기차가 부대 인근 역에 도착했을 때 윤정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검은 비닐봉지를 꼭 안고 부대를 향해 걸어가는 윤정의 발걸음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한때
이 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윤정은 잠시 멈춰서서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부대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윤정에게는 그저 아들이 있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젊은 장교 하나가 걸어 나왔어요.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대위더군요. 장현수 대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그는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맞으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머무시면 안 됩니다. 윤정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이태훈 이병 어머니입니다. 장현수 대위는 윤정의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더욱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 외부인 접촉 금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죠. 비상 상황이요? 윤정이 되물었지만 장현수 대위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딱딱한 목소리로 규정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부대 내부 훈련 일정상 면회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정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인데. 하지만 장현수 대위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거 음식물 반입 안 됩니다. 부대 규정상 외부 음식은 일체 반입 금지예요. 그 순간 윤정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성스럽게 쌓은 도시락 용기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란말이며 김치볶음밥이며 하나하나 아들 생각하며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초소 근처에 있던 병사 몇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윤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거지 같아. 어떻게 저런 꼴로 면회를 와. 맞아, 꼴이 말이 아니네. 저런 집 출신이니까 태훈이도 그런 거 아냐?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이어졌어요.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수 대위는 그런 윤정을 내려다보며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정리하시고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다른 면회객들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윤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히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도시락, 용기와 함께 일어섰어요. 병사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으며도 윤정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쪽을 바라보는 윤정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저 안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아들도 자신처럼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수 대위는 윤정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료 간부에게 말했어요. 요즘 학부모들 수준이 정말 저런 집 애들이 와서 부대 분위기만 흐려놓는다니까. 윤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부대를 한 바퀴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과 병사들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죠. 해가 지고 있었지만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어요. 허름한 방이었지만 창문을 통해 부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이 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부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부대에서는 소등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자신도 한때는 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대의 소음들, 야간 순찰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고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새벽 5시 윤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부대에서 기용 나팔이 울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병사들이 우르르 나와서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구보하는 병사들 무리 속에서 태훈이를 찾기 시작했죠. 한참을 지켜보던 윤정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태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달리 태훈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고개도 푹 숙여져 있었거든요. 태훈이의 자세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죠.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윤정은 이런 징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보가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 막사로 돌아갈 때도 태훈이는 혼자 뒤처져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무리지어 이야기하며 걸어갈 때 태훈이만 홀로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가슴에 뭔가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었죠. 분명 태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한때 707특임단에서 함께 일했던 이창우 준이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서윤정.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창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 맞습니까? 그래. 하나만 묻자. 지금 707 안에 내 아들 괴롭히는 놈 있는가? 이창우는 더욱 놀란 듯 말했어요. 대장님, 지금 군에 오신 겁니까? 대장님 아드님이 현재 복무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창우야, 나는 지금 엄마야. 군인이 아니라 말이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어? 이창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음 날 이창우는 사복 차림으로 윤정을 찾아왔어요. 여관 로비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지인들이 만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내 아들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어? 제가 알아봤는데 태훈이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요. 무슨 소문? 대장님, 이 부대에서는 태훈이가 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창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훈이가 입대 초기에 간부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 일부 간부들이 태훈이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병사들 사이에서도 퍼지게 된 거죠.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창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유독 태훈이에게만 가혹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태훈이를 따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현수 대위가. 장현수? 네. 어제 대장님이 면회 오셨을 때 만나신 그 대위입니다. 그가 태훈이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윤정은 창문 너머 부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만든 부대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부서지고 있다는 얘기군. 대장님, 창우야, 아직 707 출신들이 현역에 많이 남아있나? 네. 상당수가 각 부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창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주세요. 언제든 대기 중입니다. 이창우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어요. 내가 다시 간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였던 윤정이 아니라 한때 이 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휘관의 모습이 서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이창우는 윤정을 부대 근처 작은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윤정은 그 파일을 보는 순간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대장님, 밤새 707 내부 감찰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창우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태훈이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이창우가 말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지? 태훈이가 입대 초기에 생활관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기들과의 대화에도 잘 끼지 못했고요. 이창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장현수 대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자 손에서 자란 놈은 약하다며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대 전체에 퍼지면서 태훈이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윤정은 자료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훈련 기록, 징계 내역,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중 구타가 있었다고? 네. 특히 각계전투 훈련 중에 태훈이만 유독 강하게 대했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보다 몇 배 더 가혹한 기합을 받았고요. 이창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도적인 조리 제한도 있었어요. 태훈이만 급식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게 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른 병사들 반응은 어떤가? 처음에는 동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점점 태훈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연대 책임을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은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창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생활관에서 일이 있었어요. 태훈이가 어머니 면회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병사들이 저런 거지 엄마를 둔 놈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까지 찍힌다며 대놓고 무시했답니다. 윤정은 조용히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부대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부서지고 있군. 대장님, 창우야, 707 출신 현역들 명단 있지? 네,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되나? 이창우는 잠시 계산하더니 대답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걸 포함하면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대 주변에만도 5명이 있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해라.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그냥 옛 대장이 돌아왔다고 해라. 그러면 다들 알 거야. 이창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장님, 혹시 복귀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다. 나는 이미 은퇴했어. 하지만 엄마로서는 아직 현역이지. 그 순간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태훈 이병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부대 의무병입니다. 태훈이가 지금 의무실에 있어요. 윤정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어머니께 연락드리라고 해서요. 윤정은 즉시 일어섰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끄는 윤정은 이창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창우야. 네, 대장님. 내가 다시 간다고 했지? 네. 이번에는 정말로 들어간다. 아들을 보러 말이야. 이창우는 윤정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알았어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때 전설이었던 여단장 서윤정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명령만 주세요, 대장님.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해라. 내가 돌아간다. 카페 밖으로 나서는 윤정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시골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여관방에서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태훈이가 의무실에 있다는 소식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이창우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대장님 확인해 봤는데 태훈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면회 거부도 모자라. 그 아이를 뭉갰다고 해야 할까요? 이창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훈련 중에 일부러 넘어뜨렸답니다. 그리고는 실수라고 둘러댔고요. 태훈이는 어깨와 무릎을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겠어. 대장님, 잠깐만요.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장현수 대위가 이미 경계를 강화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우야, 내 옷 준비해 놨지? 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사복 차림으로 부대 정문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제의 주눅든 시골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딘가 당당하고 의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장현수 대위가 윤정을 알아봤어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면회는 안 된다고요. 제 아들이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윤정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장현수 대위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때 부대 근처에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들이 윤정을 발견했어요. 그중 한 명이 다른 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혹시, 설마, 서윤정 여단장님 아니야? 진짜? 전설의 그분이?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707 출신 간부들 사이에서는 서윤정의 이름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정말 서윤정 여단장님이라면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장현수 대위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헌병 순찰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헌병이 장현수 대위에게 다가왔어요. 중앙작 전지휘 본부 연락으로 정문 통과 승인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승인이요? 장현수 대위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헌병은 공문을 내밀며 말했어요.
서윤정 씨 출입 승인건입니다. 즉시 통과시켜드리라는 지시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방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복이 들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기서 뭘 하는 겁니까? 장현수 대위가 다가가려 했지만 헌병이 막아섰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마십시오. 윤정은 천천히 정복을 펼쳐 들었어요. 그 순간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복 가슴 부분에 달린 계급장이 번쩍였거든요.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준장 계급장이야.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로만 보였던 윤정이 준장 계급의 정복을 꺼내든 것입니다. 장현수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윤정은 정복 윗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윤정을 평범한 민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윤정은 장현수 대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한때 수백 명의 특임대원을 이끌었던 지휘관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장님께서... 장현수 대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한 것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현수 대위, 지금부터 나와 함께 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해 있습니까? 윤정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장현수 대위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설로만 들어왔던 서윤정 여단장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윤정은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듯이 당당했죠. 준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헌병이 길을 안내했고 윤정은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정문을 지나서는 순간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맡는 군부대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조직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윤정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군부대 흙길이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까지도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본부 건물로 향하는 동안 윤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모두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서윤정 여단장님이래. 707 전설 그분 맞다고 하던데. 그럼 태훈이 엄마가 여단장님이었다는 거야? 병사들의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태훈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본부 브리핑실에 들어섰어요. 실내에는 이미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대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죠. 준장님 입실. 누군가의 구령에 맞춰 모든 간부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직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윤정의 한마디에 모든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명령을 내리러 온 게 아닙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윤정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여러분이 군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현수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현수 대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 성별, 배경, 전투 중에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동료였는가 아닌가만 남죠. 윤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707특임단 시절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원칙만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태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윤정은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태훈 이병. 네. 태훈이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준장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태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여단장이었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 이제야 알겠어요. 태훈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사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태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엄마는 저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죠. 군인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태훈이로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정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약했어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겁했습니다. 태훈아, 윤정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 브리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이 모자의 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현수 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윤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윤정은 모든 간부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변해야 합니다. 군인다운 군인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이창우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따라왔어요. 모두 707 출신들이었습니다. 대장님, 707 출신 현역 간부들 집합 완료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윤정의 말에 707 출신 간부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윤정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던 그 마음을 말이죠. 이제 이 부대에도 그런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훈이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윤정은 브리핑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707 출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출신 간부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 전원 집합. 윤정의 한마디에 707 출신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이창호 준이를 비롯해 김상철 중사, 박민호 대위, 최영훈 소령까지 과거 윤정의 지휘 아래 있었던 대원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어요. 장현수 대위는 이 광경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부대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707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대장님, 김상철 중사 보고합니다. 대장님, 박민호 대위 보고합니다. 대장님, 최영훈 소령 보고합니다. 한 명씩 윤정 앞에 나와 보고하는 모습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옛날의 그 열정과 충성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군. 모두들 많이 컸어. 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우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대장님이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윤정은 잠시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진지해졌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전면 감찰에 돌입합니다. 부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준장님, 그게 무슨... 그때 문이 열리며 정운감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앙작 전지휘본부 지시사항 전달드립니다. 정운감은 공문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707특임단 창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감찰 실시. 감찰관 서윤정 준장 임명. 즉시 시행. 브리핑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정이 공식적으로 감찰관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윤정 대장은 다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정운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707특임단 정신 계승 및 부대 기강 확립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전투야. 내 아들과 이 부대를 위한. 윤정은 장현수 대위를 바라봤어요. 장현수 대위. 네. 지금부터 당신은 나와 함께 이 부대의 모든 문제점들을 점검할 겁니다. 거부권은 없어요. 장현수 대위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은 다시 707 출신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대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명령만 주십시오. 707 출신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태훈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태훈아. 윤정이 아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아니, 이제는 대장님이라고 해야겠군. 태훈이가 정정하자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엄마야.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다. 윤정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너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 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모든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재점검할 겁니다. 훈련 방식, 생활 지도, 그리고 간부들의 자세까지 말이에요. 이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윤정은 태훈이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훈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마. 태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엄마. 윤정은 마지막으로 브리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어요. 이 부대는 진정한 군인들을 양성하는 곳이 될 것이고 태훈이도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707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료입니다. 윤정의 마지막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윤정의 감찰과 개혁이 끝난 후 이곳은 진정한 군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훈련소 곳곳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체계적이고 공정한 훈련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간부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장현수 대위였어요. 징계를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는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간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태훈 이병. 네. 태훈이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를 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단 최우수 병사 선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태훈 이병. 태훈이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동기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때 따돌림 당했던 태훈이가 이제는 모든 병사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태훈이는 동기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강한 군인에게 배웠습니다. 태훈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병사들은 모두 태훈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이제 아무도 태훈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전설적인 여단장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왜 엄마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엄마는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려 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려 했던 거예요. 태훈이의 말에 많은 병사들이 공감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힘으로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편 윤정은 다시 평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감찰관 임무를 마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시골집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 윤정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뿌듯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저 내일 휴가 나가요. 그래, 잘 됐네. 집에 와서 쉬어라. 엄마 요리 먹고 싶어요. 특히 계란말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어깨도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태훈이는 윤정을 꼭 껴안았어요. 많이 컸네, 우리 태훈이. 엄마도 변했어요.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서 윤정은 태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군대 생활 어때? 이제는 정말 좋아요. 동기들도 다 친해졌고 간부님들도 잘 챙겨주세요. 태훈이는 신나게 군대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요.
윤정은 태훈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전설이 아니야, 태훈아. 그냥 내 엄마일 뿐이야. 윤정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언제든 전설이 될 수 있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야. 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윤정은 다시 텃밭으로 나갔어요. 별빛 아래서 조용히 물을 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태훈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국자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언제든 전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에요.